자, 반갑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 적봉에 돌아온 증시 풍향입니다. 자, 오늘도 지수가 좀 하락을 했어요. 요즘 미국장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오늘이 또 미국의 또 선물우편 동시만기일이다 보니 미국 증시를 중시하는 기관 외국인들은 오늘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오늘은 이제 완전히 쉬어버렸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거 언제 가는 거야, 이거 못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중간에 뭐 손절도 하고 테마주 매매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강해요. 가는 종목 쪽으로 계속 가게 되고, 제가 약세장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매일 영상 유튜브 올릴 때마다 항상 제가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하락장이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전략들이 지금 수익이 없는 분들께 도움이 좀 잘 됐으면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실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증시가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락장 나오면은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빠지는구나, 양지사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 양지사가 좀 물론 잘 갔어요. 잘 가긴 엄청 잘 갔는데 아직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어제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테마성으로 단기 상승을 좀 있었는데, 요 감사보고서 안 나오면은 거래 정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이제 짧게 매매를 하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인지 이제 푸른저축은행도 추가 상승이 좀 있었고요. 제주은행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너무 갭상승 크게 하다 보니까 내려왔지만, 지금 보시면 지수가 내려가는 거랑 완전 정반대로 올라가는 요 3인방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버스보다 더 수익이 큰 종목들이다, 소개를 좀 드렸고, 저는 이번에 다가오는 목요일 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많은 것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약세장 전략이라고 적어놓은 종목들은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가져가시면 안 되고 당연히 수익 나면 챙기고 단타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도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이제 좀 무너지고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익 실현들이 제법 나오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 날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특히 이제 기존의 폐배터리라는 섹터에서 대장주였던 종목들, 이수화학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물량이 좀 나왔죠. 근데 또 차트 자리로 보면은 3만원 딛고 또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여서 제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물량이 나온 거는 맞아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이걸 또 받아가지고 누가 이제 올릴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 요때도 잘 보시면은 여기서 떨어졌던 거는 그 당시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팔면서 기관이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팔면서 외국인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근데 바닥에서 이미 상당한 시세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성일하이텍 이 종목도 오늘 시작은 좋았지만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 좀 여력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지난번 체크했지만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죠. 코스모화학도 나쁘진 않지만 기관들이 팔면서 개인이 받았습니다. 좀 뭔가 느낌이 이렇게 좀 꺼림직해요. 그죠? 유일에너테크 이 종목도 기관 외국인들이 팔면서 개인이 받았어요. 아직 끝났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2만원 지켜주면 반등 나옵니다. 2만원 깨지게 되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물량을 축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터리주들 중에서 이제 그동안 잘 갔었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수급 상황을 보니까 개인들이 받고 기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했어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폐배터리 쪽이 오늘 일제히 조정이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뭐 영원히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차익 실현이 이제 한 번 정도 나온 거니까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배터리 쪽인데, 그동안 우리 증시가 이제 폐배터리라는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 동안 배터리 섹터 전반적으로 시세가 다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양 같은 종목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참 대단해요. 보면은 투자 주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로 오늘 죽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름 오늘 선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이 좀 조정받는 동안 일반 배터리 쪽은 그래도 좀 살아있었던 것 같고, 지하이텍 같은 종목도 오늘 뭐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단타를 했었는데 그 시세가 좀 나왔고, 에이프로 같은 종목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에코프로도 오늘 나름 괜찮았죠. 그래도 엔캠 무난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조광페인트도 잘 버텼고,
얘는 과열 종목이 들어갔죠. 한농화성 같은 종목도 오늘 잘 버텼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간 폐배터리가 조정받는 동안 다른 이제 일반적인 배터리 산업 쪽에 못 갔던 종목들, 배터리라는 섹터는 계속 갈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올랐던 게 빠지면서 안 올라간 게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지금이에요. 그래서 나도 배터리주 갖고 있는데 안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이제 기회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오늘도 강했죠. 전고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래컴퍼니 어떻게 됐죠? 네, 또 올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빠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회를 안 주네요. 물론 요거는 저희 이제 정혜원 방송에서 사용하는 지표로 봤을 때는 가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혹시나 했는데 시장을 이겨버릴 줄은 몰랐어요. 수급이 너무 좋죠. 기관 외국인. 그래서 미래컴퍼니가 원래 순수하게 전고체 회사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 전고체 사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신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뭐 로봇으로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미래컴퍼니. 제가 기대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 그랬죠. 제2의 이수화학이 될 수도 있다. 동화기업도 오늘 올랐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는 핫해요.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CIS 이런 종목들도 오늘 기분 좋게 올랐어요. 수급 보시면은 폐배터리 쪽은 개미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전고체 쪽은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찾아보면 전고체주가 더 있어요.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똑같은 배터리지만 이제는 수소 배터리도 봐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리튬 전지가 2차 전지라고 그런다면 수소 연료 전지는 이제 3차 전지라고 불려요. 미래에 사용이 많이 될 건데 제가 아마 이것도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유튜브에다가 수소 배터리 쪽으로 영상을 또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과거에. 그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적어드렸던 거는 이제 비네텍이라는 종목.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상승이 살짝 있었고요. 범한 퓨얼셀이 오늘 막판 슈팅이 나왔죠. 요것도 내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수소는 지금 호재는 계속 나와요. 유럽과 미국과 한국에서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고 대신 주가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떨어질 때 사놓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박살날 때 사면 수익 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는 따라 붙지 마시고 떨어지면 사세요. 급락하면 사시고요. 장 나쁠 때 사시면 됩니다. 제가 2개만 적어드렸지만 우리 수소 관련주 얼마나 많아요. 찾아보면 계속 나옵니다. 다음은 로봇주예요. 로봇주는 오늘도 힘이 좋았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최근에 주도 종목이라 그랬죠. 오늘 물론 음봉이 나와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로봇주들 중에 보시면 고점을 달리는 종목도 있지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유이 로보틱스도 그동안 잘 갔었는데 오늘은 좀 고점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폐배터리랑 비슷하게. 그리고 오늘 로보티즈 같은 애들이 최근에 좀 올랐다고 얘도 좀 차익 실현 나오더라고요. SPG가 그나마 좀 버텨주었고 두산그룹주가 오늘도 시세가 많이 났어요. 두산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 어제 오늘 급등 나왔어요. 두산하면 또 두산 우선주도 있죠? 또 급등 나왔어요 오늘. 두산 우선주 2번도 있습니다. 역시 장주 급등 나왔는데 약간 뭐 테마성 단타로 들어온 거기도 해요. 오늘은 두산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해성 TPC 같은 신규 로봇주들, 신선한 로봇주들이 오늘은 시세가 좋았어요. 예전에 저 방송 들으신 분들은 SP 시스템즈라는 종목도 익숙하실 거예요. 요것도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업종이든 간에 주도 종목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후발주들이 가는 날이었어요. 오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신규 테마로 볼만한 것들이 어제는 제가 그 애플페이를 적어드렸는데 애플페이가 뭐 다 박살이 났더라고요. 한두 종목 빼고는. 애플페이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건설주들 한번 볼 텐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 데모. 오늘 저는 이건 약조정으로 봐요. 이런 건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 봅니다. 9,000원만 지켜진다면. 현대 에버다임도 오늘 뭐 조정인데 저는 아직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는 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대신 종목의 어떤 변화는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올랐던 주도주가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바닥주가 올라가는 업종 내에서의 종목 순환매가 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보셔야 되고 안 오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주들이 좀 잘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현대건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오하임 INT 조정이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런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인 괜찮다 봐요. 거래 없는 조정입니다. 이거는 사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네옴GT 쪽에서는 한미글로벌이 오늘 나름 버텼지만 고가주 차익 실현은 피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그동안 주도 종목이었죠. 유신 오늘 차익 실현이 조금 세게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는 세아특수광도 마찬가지 나왔는데 끝날 분위기는 아니에요. 끝날 분위기는 아닌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오늘 같은 조정이 없이 그냥 바로 반등이 나왔다면 좀 되게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한번 여기서 이제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렇지만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종목들은 어쨌든 더 가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좀 눌러줬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오늘 하락장이랑 맞물려서 겸사겸사 나온 것뿐이에요. 이럴 때 빠지니까 차라리 다행이에요. 장 좋을 때 하락하면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장 나쁠 때 겸사겸사 단타 좀 털고 가는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다음 주에 만약에 오늘 하락한 거를 그대로 반전이 돼서 상승을 시켜준다면은 이번 하락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고 다음 주에 비슷하게 또 급락이 나온다면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결국 올라오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네옴시티는 10월 말 11월 초에 재료있다 그랬죠. 그때까지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반등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자율주행 테마인데요. 오늘 그 원희룡 장관이 교통 모빌리티 대책에 대해서 우려를 받나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대책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규제 완화랑 좀 맞물려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날아다니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 두 가지가 가장 나올 수 있는 키워드인데 그래서 오늘 그 종가에도 보니까 벳셀이나 모트렉스 같은 종목이 수급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이 정책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잘 보시고 자율주행 중에 많이 오른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 회사들이 다 실적이 맛이 갔어요. 실적이 다 엉망이어서 진짜 이거는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율주행 테마가 바닥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 차트는 괜찮은데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게 좀 올랐어요. 그리고 뭐 캠시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기술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카메라 모듈 기업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오늘 수출입 통계 현황을 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의 수출량이 많이 줄었대요. 반도체도 줄었고 수출량이 많이 줄었는데 유일하게 증가한 게 뭐냐면 카메라 모듈이에요. 카메라 모듈은 현재 14개월째 수출량이 늘고 있는 부품계에서는 거의 지금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 뭐 어디 들어가냐?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죠. 자율주행차에는 카메라 모듈이 자동차를 삥 누를 정도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쪽은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을 저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율주행차도 보면 뭐 많잖아요, 재료가. 그래서 퓨런티어랑 캠시스가 오늘 좀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잘 보시고 그리고 MC넥스 같은 종목들도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라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칩스앤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 픽셀 플러스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잘 가는 거는 맞는데 실적이 다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테마성으로 가는 거죠. 시가총액 1,000억 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참 딜레마예요. 우량하고 좋은 종목을 사서 조금 맘 편하게 비중을 실느냐 아니면 저렇게 해서 잡주지만 시세를 날 만한 거로 들어가서 단타하고 나오느냐. 요즘에 되게 좀 그런 고민이 좀 있는 시기인데 물론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실적 시즌 지나갔죠? 다음 3분기 실적이 10월 달이나 돼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중요한 시점은 아니에요. 문제가 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관리 종목 지정이 됐던가 아니면 거래 정지가 됐겠죠 벌써.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한번 잘 넘어온 기업들만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중요해질 겁니다. 조만간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MS 오토텍 같은 기업들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실적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영업이익 500억 정도 해놨고 나쁘지 않았어요. 20년도에 좀 적자가 컸던 거를 좀 많이 메꿔놔서 작년에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당기순이익에서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측면에서는 적자가 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상반기 내 실적을 보니까 이미 작년 실적을 다 이미 넘어섰어요.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200억 했는데 한 480억, 500억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다 돌파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해놨고 지배주주 기준으로도 흑자전환 됐고 그래서 올해가 이제 흑자전환이 어떤 원년인 거죠. 부채도 많이 좀 줄고 있고 유보율 쌓이고 있고 어떤 재무제표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MS 오토텍도 저는 관심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런 것들.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여기 철강주 쪽인데, 철강주는 그 포스코 반사이익이죠. 그래서 오늘 뭐 대동스틸이나 이런 것들이 시세가 좀 나왔고요. 근데 다들 시가총액을 한번 잘 보세요. 총 500억짜리입니다. 굉장히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철강주가 좋다기보다는 가벼워서 올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하이스틸 800억짜리죠. 금강철강 요거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1700억. 문배철강 요것도 700억. 그러니까 시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뛴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테마성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뭐 단타 정도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화장품주를 좀 보고 싶은데요. 화장품주는 지금 어떤 뭐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화장품 하면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수출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죠? LG 생활건강. 요즘 보면은 바닥이에요. 돈도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괜찮아요. 대신 이제 바닥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더 빠질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가격은 작년 고점 대비 한 3분의 1 정도 순이니까.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있죠. 이것도 이제 바닥을 최근에 살살 다지고 있어요. 하락장인데도 더 빠지지 않아요.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우리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좀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참고로 뭐 의류주도 같이 갈 수 있겠죠. 의류. 리오프닝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11일 광군제도 저는 기대가 좀 돼요. 물론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거의 반응이 없었죠. 올해는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도 있죠. 요즘 분위기가 다 좋아요. 솔직히 여기서 사서 손해볼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 광군절 때는 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올해 급락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도 있고 본느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 이외에 뭐 토니모리, 제닉 찾아보면 더 있겠죠. 화장품주들이 요즘 분위기가 좀 괜찮은 그리고 바닥에서 좀 사놓을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고 괜찮은 것들이 있다면 천천히 모아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주는 진짜 이번 주도 많이 좀 흔들렸지만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은 장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주도 업종 종목들 중에서도 업종이 무너진 건 아닌데 업종 내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차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챙길 수 있는 거는 좀 챙기면서 가시고 편안하게 바닥주에서 좀 모아놓는 전략들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전날에 급등주를 보라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나 상한가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있었죠? 어제 에이텍TN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갔잖아요. 오늘 물론 시가에 잡았으면은 바로 그냥 5분 만에 급등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또 리노스를 본다고 하면은 얘는 근데 좀 이제 별로인 건 뭐냐면 전날 상한가 종목이면 다음날에 상승 출발하는 게 좋아요. 빠져서 출발하는 건 별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이텍TN 정도가 좀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니었나. 심지어 죽지도 않았어요. 막판에도 돈 들어와가지고 이런 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심플하게 가질수록 더 좋을 것 같고 생각이 많아지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원칙 대응하는 거를 이럴 때 연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긴 방송이 됐네요. 오늘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주말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이라면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괜찮은 종목들 갖고 계신 거니까 편하게 주말 보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